좀더 시키려고 했거든요. 데일리 테스트 확인. 아, 여기다 사람 성은 잘했네. 별로 안 어렵구만. 잘했는데. 어려웠구나. 제 생각보다 일단 힘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부사니까. 잘했네. 앞에. 네. 이거 제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읽어봐야 된다고? 얘네 여기에 리플레이스가 들어가서 플레이스가 이런 시식해주는 우리가 좀 희한하네 이게. 얘 빼고만 나머지만 잘 썼네요. 네, 이것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뭘 자꾸 읽고. 원래 이거 진짜 조금 틀리지 않나요? 딱 틀리지 않나? 아, 요거랑 그다음에 이거 부사 위치. 뭐 부사 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CLC가 안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부사인데, 그죠? 조금씩. 네. 잘했어. 재밌게 썼네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집에서 과학하시. 어? 뭔 뜻이요? 뭔 뜻이요? 아유, 이걸 내용을 반대로 썼구나. 좀 쉽게 보자. 사실 그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 내가 엊그제 다 단서를 준 애들이 많았는데, 특히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1번에서는 그때 제가 그 기본적 기인오류 내용에서 전문 용어 나오면은 refer to AHB 또는 refer to 이런 거 많이 활용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refer to AHB로 쓴 게 아니라 그냥 refer to 정도만 활용을 한 거죠. 여러분이 사실 많이 틀린 부분은 여기죠. 이 부분, 그죠? 일단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refer to에서 to는 당연한 말인데 전치사예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그렇죠? 여기다가 replace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반성하세요.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그 경우가 안 나왔네요. 어제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되게 재밌는 답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되지. 어쨌든가. 근데 그 한 친구가 요 뒤에 동사원형을 써놨더라고요. refer to 뒤에다가. 네, 아주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동사 투부정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동사원형도 쓰면 안 된다. 일단 명사가 나와야겠죠.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서 이제 좀 헷갈렸을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플레이스 한대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놓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놓는다고 할 때는 어디 어디에 뭐뭐를 놓는다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어디 어디에 뭐뭐를 놓는다. 그럼 어디 어디에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뭘 쓸까요? 그게 on이에요. on. 왜 그럴까? 내가 핸드폰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됐어? 여기 위에다 올려놨잖아. 됐어? 그래서 보통 뭔가를 두다 놓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on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on이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원래는 we place의 목적어가 나오고 on 목적어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얘를 둔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놓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근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끝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나와 있어. 근데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어서 이걸 못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빼면 끝이. 그럼 요 순서가 되죠. 그렇죠? 목적어 주어 동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면서 얘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 더 more emphasis,가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강조를 둔대요. 중점을 둔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natural disposition에. 됐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질, 자연적 기질에다가 더 많은 중점을 둔다.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한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두는 더 많은 중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자,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짚을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여기는 아주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좀 많은 오답 유형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어드밴스드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 자리에 has been advanced.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properly. 요 세 개를 이제 제일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has been advanced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advanced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어가 속도예요. 속도가 진보된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속도가 뭐 증가한다, 뭐 increase 같은 단어라면 모를까? 속도가 진보된다라는 건 조금 우리가 문맥상 어려움이 많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제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를 바꿔서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시제고 여기가 완료인데 이제 이걸 거꾸로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별건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비커즈절이죠. 비커즈절에서 이 소대 구문이 나왔고요. 이 대세 기준으로 주어 동사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동사 1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 2번이 나왔습니다. 시제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재 완료죠, 둘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제일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가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요 프로퍼리인데요. 요거는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 부사의 위치를 잡을 때는 빈도부사의 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빈도부사의 위치. 우리가 보통 빈도부사 중딩 때 배울 때 일반 동사 앞에다 쓰거나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다 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부사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사의 종류는 당연히 일반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동사 앞에서 쓰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투부정사로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얘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사를 여기 사이에 꼽사리 끼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ly 같은 동사, ly 동사는 여기다가 좀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properly라는 단어를요, 요 자리에 써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테크놀로지 스틱이. 이것 때문에 틀리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여기다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embrace 뒤에다가. 왜냐면 embrace 뒤에다가 properly를 쓰면은 properly가 advanced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진보된 기술이래요. 그럼 적절하게 진보됐어. 그럼 안 적절, 부적절하게 진보가 돼? 부적절하게 진보된다? 적절하게 진보된다? 말이 좀 어색하죠. 적절하게 embrace, 수용한다라는 맥락이 더 적합하니까 embrace를 수식하는 버전으로 쓰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요 자리에다가도 이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자리에다가 쓰면은요.
오히려 이 동사를 수식한다에 좀 더 가까워요. 여기 해부인 이쪽을 수식하는 개념에 좀 가까워져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투부정사 사이에다 쓰는 게 조금 더 낫긴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13번부터 하면 되나? 13번부터 봅시다. 아이고, 어찌 보면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겠네요. 사실상. 앞으로 영영 수업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신 대비 저랑 하는 분들 제외하고 우리 유림이랑 무령이는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이제 2학기 때는 내신 대비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내신 대비 계속 지속되고 중간에 이제 뭐 텀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그 학교별 편성에서 벗어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담당 선생님과 이제 쭉 갈 거고 2학기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여러분은 고3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고3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규 우리 지금 이 멤버의 정규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어차피 학원에서 볼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다른 졸업한 이 친구들이 조금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은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다 평등하고 좋고 이제 똑같이 대하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정이 가는 학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최초가 언제였냐? 현 졸업생. 그러니까 현 20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스모 누나 그 라인이 이제 약간 이제 1세대? 1세대라면은 이제 약간 여러분이 좀 2세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고3은 네. 물론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이제 정 많이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저랑 상담도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랑 1대1 상담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끝나고 제가 이제 만약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제 물신양면으로 저는 이제 도와줄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뭐 무슨 담임이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가고 네, 언제든지 뭐 말씀 주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뭐 어떻게 입시 자료집 하나라도 더 구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저기 원장님만에 편성된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이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원장님만 편성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가 있는데요. 뭐 얘기한 김에 뭐 말하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고3은 원장님이 하십니다. 모든 고3.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딱 한 번 변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는 변수가 잠깐만. 재작년이 아니지. 작년이지. 작년에는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고3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많았거든요. 보통은 고3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면은 보통은 학원을 그만둬요. 특히 영어는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6월 끝나고도 한 80명이 있었어요. 고3만. 그래갖고 너네 왜 안 나가? 막 이러면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고3을 이제 3웨이로 갔었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던 건 원장님이 이제 2개 반, 그리고 선생님이 2개 반, 그리고 내가 2개 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나는 고3을 할 시간이 안 돼, 도저히.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도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에서 이제 저는 빠졌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맞는 반, 원장님이 맞는 반, 그리고 작년까지 보셨던 지은쌤이 맞는 반. 이제 우리 저기 누구야? 의령이 언니가 지은쌤 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체도 생각해보니까 지은쌤 반에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3웨이로 이제 간 건데 그때는 이제 인원수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올해는 인원수가 작년 대비 많진 않거든요. 여전히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작년들이 많지 않아서 원장님이 혼자 다 커버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예비고사 말고 다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2학기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3 예비고3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이 대부분 맞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추가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대봐야 합니다. 네,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볼게요. 네, 봅시다. 지난번에 잠깐만 13번이죠. 항상 문제제기 설명 패턴이네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랑 같은 패턴이니까 패턴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Sociology Prisms 사회학은 가정하는데 뭐를요? Studying Social Life and Institutions 사회생활과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느냐? 이렇게 가정한대요.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 partial이라는 건 부분적인데 impartial이니까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다, 뭐 불평부당하지 않다, 편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가정한대요. 자, 첫 문장에서는 사회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은 당연히 앞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즉 사회학이라는 것은 편견 없는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바라본다 라는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종종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하는데 자, 대절 뒤에 바로 what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를 바로 체크해 봅시다. 쭉 넘어가서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럼 요 동사 앞쪽까지가 what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what is take to be common sense? 상식적이라고 알려진 것이래요. In a particular social context.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상식적이라고 여겨진 것이 is in fact 실제로 either 뭐뭐 하거나 뭐뭐 하대요. invalid하대. 타당하지 않답니다. 또는 too ambiguous. 너무 애매하대요. 그래서 투죠?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 너무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거나 너무 애매해. 그래서 really offer 제공할 수가 없답니다. 뭐를? satisfactory explanation. 그러니까 뭔가 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서 of a particular activity. 특정 활동에 대해서.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학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지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사회제도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정하는 게 사회학이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어떻다? 타당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까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고 애매하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식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애매하고 타당하지도 않으니까. 됐어? 이게 일단 큰 틀입니다. 근데 이 말만 보고는 이게 좀 뭔 말인가 좀 아리까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게 실제로는 뭐다? 근거가 빈약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애매하다라고 했잖아. 타당하지 않다고 했잖아. invalid하다고. 그러니까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논리적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뭘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버트 K 머튼이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인용하는 걸로 예시를 들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로는 대처리얼을 말했는데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게 자, 지금 앞에서 처음에는 사회학은 어쩌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주요 소재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회학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 1번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사회학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회제도를 바라본다는 건데 이 안에서 이 사회학적 관점 내부에서 상식이라는 거는 쓸모가 없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장은 이 2번 문장을 말하기 위한 대전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그러면 결국 주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주요 소재들. 당연히 일단 상식이 나와야 돼. 상식. 됐어? 자, 근데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 또 나오죠. 주어,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게 explains, 설명하는데 little이 붙었으니까 거의 설명을 못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럼 얘들아 봐봐. little이랑 anything은요 사실상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아?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거나 거의 어떠한 것이라도 설명하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상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죠. 더 읽어볼게요. The reason, 왜 그러냐면, 즉 상식이라는 게 왜 거의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왜 이러냐면은 그 이유가 대절인데, 상식적인 속담이, 자 속담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상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겠죠. 상식적 속담이라는 건 보통 사용된답니다. 언제요?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at seems to have taken place, 일어난 것 같은 것에 따라서요. 일어난 것 같은 일에 따라서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담이라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좀 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상식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슬기롭게 일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상식을 배우는 거잖아.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르친 상식은 이런 게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 불일 때 건너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건너되 이제 손을 들고 건너라. 이게 상식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상식을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상식,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속담이라는 녀석은요,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로 사용이 된대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아니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상식을 들이밀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suppose가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요. 어떤 사람이 makes an investment, 투자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디에다가? o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이요. 그리고 그것이 goes disastrously wrong, 끔찍하게 잘못되어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His or her friend. 자, 그 사람의 친구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주식 투자한 사람, 그 주식 투자한 사람의 친구는요, might say, 말할 수도 있는데, look before you leap. 이거 뭡니까? 돌다리 두들겨 보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거죠. 그럼 결국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말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네가 주식 투자를 딱 했어. 근데 조졌어. 그러면 이제 이미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애들이 와고 막 훈수 두는 거야. 야,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 말 모르냐? 상식을 기반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죠. 됐어? 근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However, 그러나 if the move had been successful,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건 뭐 여기서 문맥상 주식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성공적이었다면 그 투자자는 might admonish those, 그 사람들을 훈계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어떤 사람들? 주의를 촉구했던 사람들을요. 뭐 하면서? declaring, 선언하면서요. 뭐라고 선언하면서? He who hesitates is lost. 망설이는 자가 잃게 된다. 됐어? 그럼 여기 이 망설이는 자가 잃게 된다는 건 결국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과감, 대담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속담이랑 이 속담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반대 속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는 거는 이 속담들은 각각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상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승우랑 입시 상담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승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입시가 다 나왔어요. 자, 승우가 대학을 갔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 내가 간다고 얘기했잖아. 내 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반대의 경우, 승우가 만약 대학 떨어졌어. 봐봐, 내가 못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 어떤 상황에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내가 상식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이런 상식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이런 거를 인용하면서 들이밀 때는요, 어느 상황에서라도 다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속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대 속성인 게 되게 많거든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거 무슨 말입니까? 잘 듣는 게 도움이 된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대조되는 게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럼 말을 잘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말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말하라는 거잖아. 반대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입맛에 맞게 그냥 예시로 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이 상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설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야. 뭔가를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상식에 의한 설명을 까는 거예요. 상식에 의한 설명. 그러면 이 글의 소재를 좀 더 구체화하자면 상식에 의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의한 설명에 대한 글인데 이게 어떻다?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야.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러니까 다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 상식에 의한 설명이 뭐다? 너무 포괄적이야.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뭔가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까는 거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The explanations are of no value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죠. of의 value. 자, 즉 전치사 of에다가 소상명사 나온 패턴이죠. 이거는 뭐랑 똑같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즉 of의 value는요, valuable과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근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not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죠. 즉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설명은 어떤 가치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블라블라 하니까. 이미 이거는 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한 설명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상식에 의한 설명이 의미가 없대. 왜 의미가 없어? 이러니까. 그럼 이 내용이 뭐야? 빈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래요? 여기 2번을 한번 보시면요. 2번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커먼 센스는요.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고요. 상식은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다시. 그 만족스러운 그 설명은요. 의미가 없대요. 가치가 없대요. 가치가 없다는 건 뭡니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2번 문장이랑.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invalid하고 ambiguous하기 때문에. 됐어?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냐? 이 부분도 찾을 수 있겠죠. 커먼 센스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다.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예시에서 나온 거는 리틀이었어요? 에니띵이었어요? 에니띵으로 나왔죠. 왜냐면 어떠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단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예시에서 얘 갖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건 결국 무엇입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All the options are covered. 모든 옵션을 커버하니까. 됐어요? 모든 옵션, 모든 선택 사항을 다 커버칠 수 있다는 거죠.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나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푼 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정답 4번 나왔고요. 자, 상식에 의한 설명이 이 글의 소재였고요. 3, 4, 5, 6, 7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나왔네요. 이거는 근데 조금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이 3, 4, 5, 6, 7을 다 묶으면은 예시와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저는 세분화를 할게요. 일단 3, 4, 5번 문장, 3, 4번 문장 여기까지는 인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로버트 K 멀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5번 문장과 6번 문장, 7번 문장까지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구체적 예시가 되는 거죠. 구체적 사례.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 인용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이건 뭐 너무 쉽죠? 이제 여러분이 쉽게 쓸 거랍니다. 아마도요. 반복 또는 주제, 재진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2번의 문장과 8번 문장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주제 재진수를 기반으로 해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반복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반복을 한 거죠. 나열식 설명 추론은 뭡니까? 이 3, 4, 5, 6, 7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장만 보고 우리가 답을 고르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 뭐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좀 잘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 예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좀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장이라는 주제를 딱딱 잡고 3, 4, 5, 6, 7번 문장을 통해 결국에는 상식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빈칸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과 나열식 설명 추론이 모두 빈칸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중심 내용 요약을 보자면 상식으로 특정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에 보통 일이 일어난 후에 또는 일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상식적인 속담을 사용해서 그 활동을 설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설명은 사회학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제 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다 가능하고 이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됐어요? 막 학생이 와갖고 선생님 저 이번에 학종 쓰려고 하는데 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돌다리에서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그러니까 너 저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너가 이제 학종 발표 나고 나서 쌤 저 학종 썼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신중하라 했잖아. 이래버리면 되는 거고. 또 저 학종 썼는데 붙었어요. 그래 역시 과감하니까 되는구나. 뭐 다 가능하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 설명은. 이런 사람은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예요. 옛날에 막간에 좀 딴 얘기. 옛날에 근데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최대한 추려서 얘기할게요. 대학교 아니야.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관계가 좀 복잡한데 잠깐만요. 내가 이거 아마 주역보반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아무튼 그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A양이 있었어요. 그때도 A양이었는데. 그냥 A양.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좋아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B라는 여자애가 이제 나를 좋아했었거든. 나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야 내가 잘 밀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종강 시즌 이제 5 갈 때쯤에 내가 이제 좀 다짐을 했어요. 이 종강하기 전에 사귀자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는 또 이제 멍청하게 내가 몰랐으니까 나 얘랑 상담을 자주 했거든요. 난 몰랐지. 얘가 좋아하는지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됐지. 그래갖고 야 나 이번 종강 파티 할 때 얘한테 가고 사귀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신중해야 돼. 아직은 안 돼. 그래? 난 빡 때리거든. 그래? 아직 아닌가? 응.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만 지났어요. 시간 지나고 이제 방학하고 이제 한 7월 한 중순이었나 말이었나 그때 얘한테 연락이 왔어.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이제 강남에 역삼역에서 만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얘가 얘기를 한 거죠. 야, 얘 남친 생겼다.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너무 신중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친 생겨서 얘는 이제 빠이빠이하고 웃긴 거 뭔지 알아? 얘도 남친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네. 원래 사실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거짓말 듣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와이프 안 봐요. 이제 한번 내거 재미없다고 안 봐요.
예전에 한번 봤다가 걸려가지고 아 예전에는 좀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제 거를요. 근데 이제 야 내가 우리 학원에서만 지금 4년 반을 넘게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있는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옛날에야 이제 와이프가 봤었는데 지금 이제 제 거 수업 재미없다고 안 봅니다. 괜찮아요. 막 얘기해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얘기해봤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14번이죠. 패턴이 바뀌었네요. 통념 반박 패턴입니다. 뭐 사실 어찌 보면은 도입 주제 설명 패턴에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제가 모의고사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해설자 입장이 아니라 문제 푸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뭐 이제 고3 모의고사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는 이제 항상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대입학류 문제 20에서 24번 그리고 저기 뭐야 빈칸류 문제 31에서 34번 그리고 간접쓰기 영역 있죠? 그 순서삽입 문제 36에서 39번 여기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반드시 지문을 쫙 훑어보면서 역접 표현이 있는지를 전 먼저 찾아봅니다. But, however, in fact, yet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부터 찾아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쭉 그냥 빠르게 보는 거예요. 빠르게 보다가 여기 however 있네 체크했어. 쭉 보고 없네 이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일단 여기 D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다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은 글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요. however가 나오면요. however 앞뒤 문장만 좀 각 잡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이거는. 모의고사 기준. 그러면은 이 앞부분까지는 사실 다 부수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however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얘가 진짜 중요한 문장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however가 포함된 문장은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해석해야죠. 그럼 여기를 제대로 해석했다면은 이 뒷부분은 뭐겠습니까? 부연 설명이겠죠. 그러면 이 부연 설명 부분은 조금 대충 해석하더라도 그냥 좀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다 해석하면 당연히 시간 모자르죠. 1분 46초 만에 어떻게 다 해석하고 문제를 풉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EBS 강사였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는 어떤 한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빨리 읽어야 된다. 그래서 속독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제만 제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첫 번째. 아니 빨리 읽어서 속독을 해갖고 풀 수 있으면 애들이 스킬을 왜 배워? 그게 가능하면은 인강을 안 듣겠지. 이게 일단 나의 첫 번째 근원적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만 딱 읽어서 풀래요. 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주제가 어디 있는데? 뭐가 주제인데? 이걸 알아야죠.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주제만 읽어도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빈칸 문제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근데 속독을 한다면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 영어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디에서 힘줘서 해석을 할지, 어디에서 좀 비교적 좀 대충 해석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됐어?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거는 좀 빠르게 보는 거고 진짜 주제가 되는 부분은 힘줘서 해석을 한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시나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주제가 어딘데가 중요하겠죠. 근데 주제문이라는 건 사실 되게 다양하게 이제 쓰이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역적 표현 뒷부분이 주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일단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역적 표현을 먼저 찾아본다는 겁니다. 역적 표현 먼저 찾아보고 however, yet 이런 애들, in fact 같은 단어도 찾아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쯤에 있구나 오케이 하고 이제 내용을 읽어본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볼 때는요 그냥 좀 빨리 읽는 거야. 앞부분 한 여기까지는 좀 빨리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자스 안 띄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 1번 문장을 보면은 최근까지 통념이래요. 어떤 통념이냐?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통념이래요. 긍정적 피드백? 뭔가 소재 느낌 나죠? 어떤 긍정적 피드백이냐? performance니까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의 이점에 대한 통념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게
has never been seriously challenged. 한 번도 심각하게 challenged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준다. 더 쉽게 말하면 칭찬해주는 거죠. 그럼 칭찬이라는 게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칭찬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좋다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봤어요. 칭찬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칭찬이